포브스는 미국 부호 랭킹을 매년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랭킹에서 1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2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3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4위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베이조스의 재산은 201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0조 원이 됩니다. 이 랭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뉴욕 매치의 구단주 스티브 코헨이었는데요. 코헨은 16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으로 미국 부호 랭킹 4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 압도적인 1위인데요.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구단주 찰스 존슨은 56억 달러로 19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헨의 재산은 2위인 존슨보다도 3배가 많은 엄청난 수준인데요. 내친 김에 메이저리그 구단주 재산 랭킹을 보면 1위는 160억 달러의 매츠 스티브 코헨, 2위는 56억 달러의 샌프란시스코 찰스 존슨, 3위는 54억 달러의 다저스 마크 월터, 4위는 47억 달러의 워싱턴 러너 가문, 5위는 44억 달러의 디트로이트 마리안 일리치, 6위는 36억 달러의 보스턴 존 헨리, 7위는 36억 달러의 에인절스 아트 모레노, 8위는 34억 달러의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9위는 29억 달러의 오클랜드 존 피셔입니다. 400위 내에 어림도 없는 스타인브레너 가문의 양키스가 돈을 많이 쓰고 389위 존 피셔의 오클랜드가 돈을 안 쓰는 것처럼 구단주의 재산과 구단의 재정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요. 이는 구단주들이 구단 사업 역시 수익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고, 구단주가 돈이 많더라도 구단이 큰 시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돈을 많이 쓸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 톰 힉스는 양키스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구단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에이로드와 박찬호를 샀다가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우승을 하고 싶다며 돈을 쏟아붓는 구단주도 가끔 등장하는데요. 과거 디트로이트 마이크 일리치가 그랬고 지금은 매츠 스티브 코헨이 그렇습니다. 매츠 출신이자 뉴욕이 고향인 스티븐 매츠는 얼마 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4년 4,4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는데요. 전반기 성적이 7승 4패 4.72, 후반기 성적이 7승 3패 2.91이었던 매츠는 이로써 투수에게 유리한 부시 스타디움과 세인트루이스 최강 수비의 덕을 보게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매치의 계약이 발표되자 스티브 코헨은 매치의 에이전트를 맹비난했는데요. 그런 전문적이지 못한 행동은 처음 본다.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냐며 분노의 트윗을 날립니다. 추측해보자면 매치의 에이전트는 매치와 얼마에 계약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그 조건을 세인트루이스에 보여줘 더 좋은 계약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사실 이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처럼 뜬금없는 트윗을 가끔 날리긴 하지만 코헨은 매치의 구단주가 됐을 때 했던 말, 난 돈을 벌기 위해 매치를 산 게 아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우승하겠다는 약속만큼은 확실히 지키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특히 지난 오프시즌 때 리얼무토 대신 제임스 맥켄과 계약하고 스프링어 영입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막무가내식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린도어에게 10년 계약을 써서 점수를 다 까먹긴 했었습니다. 단장을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던 매츠는 본격적인 전력 보강이 시작됐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스탈링 마르테, 마크 케나,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3명을 영입했습니다. 양키스의 영입 대상이기도 했던 마르테는 팬그래프 예상이 4년 7,200만 달러였는데요. 매츠는 4년 7,8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마르테는 약물 전과도 있으며 내년이 33세 시즌이라는 점도 걸리지만 지난해 타율 3할 1푼, 출루율 3할 8푼 3리, 장타율 0.458에 47개의 도루로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르는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7은 맥커친과 함께 피츠버그의 전성기를 이끌던 시절의 성적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츠는 팬그래프 예상이 2년 2천만 달러였던 마크 케나와 2년 2,65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오클랜드의 붙박이 1번으로 활약한 케나는 역시 내년이 33세 시즌인 선수로 지난 3년간 출루율이 3할 7푼 7리일만큼 출루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로써 매치는 내년 시즌 외야진을 브랜든 니모, 스탈링 마르테, 마크 케나로 구성하게 됐는데요. 공을 많이 맞기로 유명한 케나와 니모가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치는 에두아르도 에스코바와 2년 2천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새로운 3루수도 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매치는 JD 데이비스, 루이스 기욤에, 조나선 비아 등이 하나같이 심각한 수비를 선보이며 3루가 큰 구멍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반면 에스코바는 안정적인 3루 수비와 함께 2019년 35홈런 118타점, 2021년 28홈런 90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타점 생산력까지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타선을 재정비한 매치는 당분간 선발 영입에 주력한다고 하는데요. 하비에르 바에스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한 매치는 일단 선발 투수 영입에 주력하면서 미들 인필더 시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치가 노리는 선발 투수는 누구일까요?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올해 매치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마커스 스트로먼이 매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징징대고 있지만 매치는 디그롬과 강력한 원투펀치가 되어줄 더 높은 수준의 선발을 원하고 있는데요. 매치가 가장 원하는 선수는 맥스 슈어저입니다. 슈어저와 디그롬이 한 팀에서 뛴다?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 일인데요. 문제는 슈어저가 서부로 가고 싶어하며 특히 매치는 대놓고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슈어저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타난 코엔의 모습이라면 돈이 많다고 돈을 물 쓰듯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매치의 현실적인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케빈 가즈먼과 로비 레이입니다. 문제는 싸이 영상을 따낸 로비 레이와 샌프란시스코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고 역시 FA 재수에 성공한 가즈먼이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팬그래프의 예상 몸값은 로비 레이가 4년 7,200만 달러, 케빈 가즈먼이 4년 7,600만 달러인데요. 혹시라도 매치가 이 둘을 모두 영입한다면 제이콥 디그롬, 로비 레이, 케빈 가즈먼, 타이후안 워커, 카를로스 카라스코, 그리고 타일러 맥일과 데이비 피터슨이 예비 전력으로 있는 강력한 선발진이 탄생합니다. 적어놓고 보니 매치는 꼭 가즈먼과 레이가 아니더라도 선발 영입이 2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디그롬의 건강이 내년 시즌 매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팬그래프의 계약 예상을 소개하면 커쇼는 4년 1억 400만 달러, 슈어저는 3년 9,600만 달러, 가즈먼과 로도는 4년 7,600만 달러, 레이와 스트로먼은 4년 7,200만 달러, 존 그레이는 3년 4,500만 달러, 알렉스 콥은 2년 2,200만 달러, 데니 더피는 2년 2,100만 달러, 잭 그레인키는 1년 1,150만 달러, 코리 클루버는 1년 1,000만 달러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계약들은 팬그래프 예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에 대한 팬그래프의 예상은 2년 1,400만 달러입니다. 샌디에고는 마감 시한 때 데려왔던 애덤 프레이저를 반 시즌 만에 포기했는데요. 프레이저를 시애틀로 보내고 27살인 마이너리그 불펜 투수 레이 커와 시애틀이 지난해 드래프트 12라운드에서 뽑은 외야수 코리 로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프레이저를 데려올 때 투쿠피타 마르카노를 줬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헐값에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김하성과 프로파에게 연평균 700만 달러를 줘야 하는 입장에서 김하성을 주전 2루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완더 프랑코와 템파베이가 맺은 11년 1억 8,200만 달러 계약의 세부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프랑코는 서비스 타임 첫 3년 동안 100만 달러, 2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받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생기는 이후 3년 동안 800만 달러, 1,500만 달러, 2,2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2,500만 달러를 5년 동안 받게 되며 2033년에는 2,500만 달러의 팀 옵션과 2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템파베이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201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뽑았던 브랜든 맥케이가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아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무산됐습니다. 데이비 프라이스 이후 가장 빨리 승격된 선수로 특히 대학 시절 최고의 투웨이 선수에게 주는 존 올러로드상을 3번이나 수상했던 맥케이는 그러나 방망이가 생각만큼 인상적이지 못했고 본업인 투수는 더 실망스러웠는데요. 2019년 데뷔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 퍼펙트를 했지만 13경기 2승 5패 5.14로 시즌을 망친 맥케이는 2020년에는 코로나 양성 반응 이후 8월에 어깨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고 올해도 마이너에서 12이닝에 그친 바 있습니다. 8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글래스나우가 내년 시즌을 뛸 수 없는 템파베이는 셰인 맥클라나한과 셰인 바즈, 두 젊은 총잡이, 그리고 루이스 파티뇨, 드류 라스무센 등 루키급 선발 투수들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보스턴은 마이클 와카와 1년 계약을 했는데요. 2013년 충격적인 데뷔 후 계속 하향세였던 와카는 2020년 매치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8경기 1승 4패 6.62, 올해 템파베이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29경기 3승 5패 5.05에 그친 바 있습니다. 다저스가 앤드류 히니와 맺은 1년 850만 달러 계약 못지않은 로또 계약인데요. 차라리 히니 쪽이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헥터 네리스는 2년 1,700만 달러의 휴스턴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불펜 불안의 주범인 네리스는 마무리로 쓰지만 않으면 좋은 투수입니다. 그레이브먼이 3년 2,400만 달러, 에런 루프와 네리스가 2년 1,700만 달러로 불펜 투수들이 상당히 좋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켄리 젠슨도 궁금하지만 좌타자 킬러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브룩스 레일리가 어떤 계약을 따낼지도 궁금합니다. 늘 예상을 벗어나는 팀인 에인절스는 이번에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보스턴과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대형 사고를 친 후 양키스를 떠난 필 네빈을 그것도 3루 코치로 영입한다고 합니다. 에인절스는 디노 이블이 3루 코치였을 때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고 하네요. 파블로 산도발은 은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올해 산도발은 12번의 대타 타석에서 8타수 3홈런, 7타점 2볼넷이라는 충격적인 활약을 한 이후에 부진했고 시즌 중반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클리블랜드가 셀러리 덤핑 차원에서 쓰지도 않을 산도발을 받고 넘긴 선수는 NLCS MVP가 되는 에디 로사리오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대본 김영준, 나레이션 최세결, 베이스볼 큐브였습니다.